오늘 윤석열이 조은석 특검의 수사에 웬일로 응하길래 저는 정말로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조사에 제대로 응하기로 했나 보다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었더라고요, 장 소장님. 변호인 측에서는 그냥 교도관들 부담, 저렇게 힘들어하시는데 부담 지우기가 싫어서 그랬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이겠어요.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속뜻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비판 많이 했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에서 잡아가려고 했을 때 팬티만 입고 막 저항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거 우리가 영상도 그냥 패러디로 보기도 하고 맞아요. 비판 예. 엄청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이나 위엄이나 기품 같은 거 없고 같은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야, 저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었다니 그렇죠. 정말 네. 신기하다. 네.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 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또 저항하는 모습 보이게 되면 또 다시 보수 쪽에서도 그런 질타가 나오는 것이 좀 두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은 그 전에 한번 이제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열람도 하고 창피한 모습들이 생중계되다 보니까 그걸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네. CCTV 거기도 있잖아요. 그걸 진짜 이제 공개한다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의원들만 본 그 그러네. 요즘 법원에서 보면 요즘 네. 공개하는 분위기니까. 네. 이제 가서 교도관들이나 특검 수사관들이 잡아오면서 약간 좀 조심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할 때 막 저항하고 막 이런 모습 야 공개돼.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진짜 정말 창피한 아니 뭐 거죠. 계엄 당일에 CCTV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뭐 그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고 하니까요. 네. 윤석열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임자 만났구나. 음. 아 민중기는 해볼 만한데 조은석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까. 아는 거지. 조은석도 그 그렇죠. 어떻게 검사 할지 출신에 뻔하지. 네. 하루 종일 집행할 거거든 안 특수수사를 나오면. 해본 사람인지 네. 알기 때문에 조은석한테 덤볐다가는 뼈도 못 추르겠구나. 막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아니 아까 장 소장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은 변호인의 설명이 좀 가관인 게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는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사람들한테 설득이 될까봐 이렇게 한 몸들 걸까요?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셔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게. 기가 차잖아 이게 이 사람, 설명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비웃지. 내란 어. 그 재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도 모든 그 잘못을 부하들에게 돌린 사람이에요. 자기는 잘 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이 구치소에 있는 직원들 배려하겠습니까? 배려했으면 그때 팬티 입고 근한동을 풀이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거죠. 아니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을 언급하는데 그 얘기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배시시 웃을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세수도 안 했는데 막 아침 7시 20분 30분에 30분에 구치소 직원들 간다고 간 겁니다. 그게 맞아요? 네, 라고 이제 한번 네.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지금 댓글로는 왜 나왔겠니? 판 돌아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박성재 구속 기각되는 거 보고 자신감 얻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지금 반응들도 있거든요. 글쎄요. 그것이 과연 본인의 자기랑은 유리하다고 관련이 생각하나? 있을까 네. 싶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겁먹은 것 같기도 하고 손가락질 창피함 당하는 것도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진짜로 아까 이제 세수 얘기했는데 오늘 오전 7시 30분쯤에 윤석열이란 사람이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인 건데 이 세수의 문제 이걸 얘기하면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면서 안타까워할까요? 느낌은 평소에 세수 안 하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그렇게 들리는데 외출할 일이 없으니까 세수도 안 했다. 네. 그런 느낌인데 세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그렇죠. 세수를 한 네. 사람이나 세수를 안 한 사람이나 다 공정하게 집행돼야죠. 그래도 이걸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과학적으로. 구치소의 수감 전력이 있는 범털군한테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네. 7시 반에 가서 세수를 못했다는 그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구치소 생활에 비춰볼 때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저한테 일과를 설명해 주더라고. 네. 일단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기상 나팔과 함께 오전 6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은 6시부터 6시 30분까지 모포를 개고 세수를 하는 시간을 다 갖는데요. 개인 정비. 통상 개인 정비를 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아침 식사를 한다면은 사회에서는 8시쯤 하지 않습니까? 7시 반에서 8시 사이. 근데 구치소는 시간이 좀 빨라가지고 네. 6시 30분에서 7시까지 밥을 먹는데요. 그럼 윤석열이 그 쉽게 구치소 직원이 찾아온 7시 30분에는 이미 기상에서 여러 가지 개인 정비를 하고 밥까지 먹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7시부터 7시 30분까지 통상적으로 뭘 하냐? 구치소에서 라디오를 틀어준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기분도 정화되고 정보도 얻으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가까지 즐긴 다음에 배려를 해서 7시 30분에 윤석열을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설명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구치소 생활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세수를 못했다고 하는 그의 주장이라는 것은 구치소 경험자들 입장에서는 터무니도 없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 보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뭐 평소에 세수 안 했다니까. 아니 독방에는 세면대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다른 이제 홍거실 같은 경우에는 순서도 있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뭐 빌릴 못했다는 수도 설명이 있고. 가능하지만 본인이 자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세수를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변호인들의 이런 허무맹랑한 해명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열을 내고 화를 내십니까? 그냥 이상한 인간들이 이상한 소리 했구나 그렇게 흘려들으시죠. 아니, 아침에 네. 라디오는 어디 거 듣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게 구치소별로 좀 다르대요. MBC 그분의 라디오는 말씀에 안 틀 것 따르면. 같아가지고 MBC 라디오는 안 틀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한꺼풀만 벗겨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이나 그의 변호인단이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듯이 이런 얘기를 쉽게 던지는 거는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좀 과학적으로 던져야죠. 뭔가 수긍할 만한 일들을 그런 거였고 인간이 저질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질이다. 저질 네. 수준이 낮고 저질이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사람. 3살짜리 어린아이. 그거 같아 보여요. 딱 그 정도.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법정에서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그렇고 윤석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들 중에서 거짓말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우롱하는 거짓말하는 행태들이 좀 나타난 건데 변호인단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윤석열 본인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변호인단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뭐냐면은 일단 윤석열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가지고 특검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적이 없대요. 맞아. 아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했다는데 특검이 협의할 변호인이라는 거는 애당초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급히 뭐 2명이 이번에는 참여를 했다 그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제대로 조사할 수가 있을까? 하여튼 그런 걱정은 좀 있어요. 본인은 그냥 입 다물고 있고 오늘 진술거부권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은 본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 같은 경우는 이제 꿈도 못 꾸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외환 혐의를 과연 밝힐 수 있을까? 특히 외환자 같은 경우에는 적과 내통이라는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밝힐 수가 있을까? 좀 걱정이 있어요. 김정은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 전화해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보니까. 근데 또 잘못 물으면 또 이 종북 세력이라고 할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그러니까. 못하고 유엔 가서 그 중립적인 공공의 장소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문점에서 좀 혹시 만났. 경기 동부연합 아니세요? 경기 저는 서울 북부연합에 살고 계신 곳이. 저는 서울 남부연합이고요. 경기 북부연합이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네. 경기 서부연합이잖아. 서부연합인데? 서부연합, 일산 쪽은. 아니 저기 건대니까 건대 서쪽에 있으니까. 쪽이었으니까. 네. 서부 우리가 선후련인가 뭐라 했던 것 같은데 서부연합에서 서총련 맞아. 서총련, 네. 서총련이라고 했어. 아무튼간에 사람들이 몰라야 될 이런 그 운동권 지식도 깨알같이 알아야 되는 지금의 현 NLPD 세대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 마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 네, 이따 좀 짧게 설명 좀 설명 해주시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정치적 고려 운운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영장기각 결정 직후 이뤄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네. 특검이 자신들이 원하는 영장이 안 나와서 비판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관심을 윤석열한테 돌려야 되겠다라고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주장이죠. 네. 뭐 그럼 윤석열을 잡아간다라고 그러면은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이 그럼 주목을 안 받냐?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봐주려고 한 거냐 다시 영장 청구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하거나 평론할 필요가 없을 것 그게 같아요.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의 세계관이 너무 특이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청자 보고 들으라고 던진 말인데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 끼리끼리 사람들은. 모이는 그런 거다. 사람들이 아니 솔직히 윤석열 같은 사람을 변호하고 싶겠어요. 정욱이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서정욱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서정욱 변호사 나 본인 자기 스스로 안 한대. 한다고요? 안 왜요? 한대. 왜? 자기는 그냥 방송에서 그냥 돈 벌어야 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는 친윤도 아니래 이제. 그럼 뭐예요 이제? 그냥 개인 유튜버. 친 김건희는 알겠지 정우는. 그 제가 몇 번 야 네가 변호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저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살을 치면서. 그러니까 정욱이도 약간은 좀 합리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이 도저히 못하는 거지. 야 저 정도까지는 내가 도저히 커버 못 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자기들이 예. 검사할 때 그렇게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짐작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수를 늘 써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신에 대한 것도 그런 항변을 그게 하는 거다. 정답이네. 네. 야 정확한 말이다. 아니 들어보니까. 저기 네. 뭐야 그 박근혜 최순실 특검할 때 그런 방식으로 했잖아요. 네. 언론에 흘리고 이중 플레이하고 이슈는 이슈로 덮어라 그런 이야기 그 맞아, 윤석열이 맞아. 했나 그런 이야기 했 주변에서라도 네, 그런 네. 상황인 건데 실제로 이 사실관계도 따져보면은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네, 드립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박성재 영장과 무관하다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청구 일자가 그래요. 특검 및 구속영장, 그 체포영장을 9월 30일에 청구해가지고 법원이 10월 1일날 발부를 했고 그 집행을 서울구치소에 10월 2일날 위탁을 했는데 중간에 연휴가 있었죠. 긴 연휴가. 그러니까 구치소 내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피의자를 또 연휴 때 끌어내게 되면은 또 더한 정치적 소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구치소에 통보하기를 그 10월 13일에 특검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재판 일정을 보니까 13, 17일이 있고 그 체포영장의 기한이라는 게 10월 17일까지니까 결국 13, 17일 빼면은 14, 15, 16 중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15일날 집행을 하겠다고 13일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박성재 영장이 기각되니까 윤석열을 갑자기 잡아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도를 이렇게 짜는 것 자체가 계속 어쨌든 자신들은 정치적인 탄압, 핍박 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에 지지층에게 좀 호소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층에 내 편 들어줘 그거 같습니다.